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최동경 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제까지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화창한 그런 날씨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전 특별히 4월 초순 그때 날씨를 그때 환경을 자연환경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4월 초순이 되면 산이 이렇게 아주 그 연한 초록빛이 이렇게 나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산벚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일찍 남쪽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봅니다만 오늘 마침 이렇게 고속도로를 딱 올리는 순간에 보니까 대구 근교에 정말 그게 막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오늘 정말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이걸 계속 보면서 가는 너무 좋고 그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 천국 같아요. 근데 계속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그 산 벚꽃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아주 그 초록빛이 더 세게 나타나. 야,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날씨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같이, 오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별로 충실한 그런 내용도 없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행보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행보학교가 그야말로 전멸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019년도 말에 행보학교를 하고 이제 이걸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된다 할때 제가 무서울 정도로 야 이거 다 해드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속도가 빨랐어요. 우리 서목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얼마나 노력하셨든지 특히 서북 영남 이쪽 부산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 한 몇 분 정도가 하려고 했냐면 50교회 정도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쯤에 세팅이 거의 돼갖고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했던 교회가 제가 생각해도 30교회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갖고 이제 2020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행보학교의 부흥에 완전 원년으로 삼겠다. 완전 한 방에 그냥.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게 2020년도를 딱 맞이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3월 달에 오픈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확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 2월 달,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래 19년도 발생을 했었는데, 우한에서 20년도 2월 달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폭발을 해버리고 그러고부터요. 이게 완전 시가 말라. 그래서 사실은 2020년도에 유감스럽게도 행보학교를 한두 교회가 겨우 시작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한두 번 하고 다 그만두고 2020년에 한 것대로 못했어요. 정말 답답했겠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했고 암울했던 그런 2020년도 같아요. 야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하니까 매출이 한 40% 정도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 용품이 오고 이거 그냥 완전히 10%도 안 나가요. 행복학교는 전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던 2020년도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코로나가 끝이 보이느냐, 정말 이 코로나 과연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의미, 목사님들도 굉장히 아마 처음에 관심사겠지만 저는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수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수치를 보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우리가 그 사인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더 열심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수치가 코로나 종식된다 혹은 코로나 종식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 수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이 뭐 네? 문재인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과연 뭐냐?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수치만 알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말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터널에 불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터널이잖아요. 그 터널 불빛이 보인다고. 끝이 아니고 불빛이 보이면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불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 4월 1일인데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불빛이 보입니까? 네, 어떤 분은 보인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안 보인다 하는 분도 있어요. 공정하게 하면 보이지. 네? 공정한 잣대로 방역을 하면 보이지만 예. 이 방역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예. 이래면 이래고 저래면 저래고. 예, 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켓이 가장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마켓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경기가 살아나 안 살아나, 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채권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작년 3월 달에 가장 안 좋았던 때 몇 프로였냐면 0.5%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프로냐면 거의 2%에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세계 경기가 좋아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던 주식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건 뭘 말하느냐면 경제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수치가 뭐냐?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수치, 또 하나는요, 백신 보급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두 번째가 미국. 자, 제가 아침에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미국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신규 확진자가 제일 높았던 때가 하루에 30만 명이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루에 30만 명. 그런데요, 지금 4월 2일 날 미국 신규 확진자가 몇 명 정도 올라오는지 압니까? 6만 명이에요. 몇 배 줄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죠? 자, 그리고 미국이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때가 2월 11일인데 원래 2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월 11일인데 하루에 사망자가 3,8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월 2일 날 미국 사망자 몇 명인지 압니까? 931명.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자, 그런데요, 미국의 현재 백신 보급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한 40%. 1차 백신 지금 접종한 사람이 40%입니다. 그리고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한 20%.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40%, 20%.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월 1일 날, 현재, 1차 보급률이요, 이스라엘은 60%입니다. 1차로,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맞았는 사람들이 60%, 전 국민의 60%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까지 맞은 사람이 얼마냐면 50%.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1월 27일 날 확진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19,0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훨씬 많죠, 그죠? 야, 그 나라,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하루에 19,000명. 그러니까 이거 완전 폭발한 거죠.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백신 확보율이 이스라엘 1위입니다. 1인당. 어떻게 그렇게 확보했는지 이스라엘 벌써 성견점이 있는 거죠. 완전하게 이렇게 해갖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0%.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냐입니까? 어제부로 이스라엘의 1일 확진자가 100명입니다. 19,000명이 100명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자가요, 이스라엘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100명이었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 몇 명 나오지 않을까? 2명이에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백신 보급률 몇 프로인지 압니까? 어제부로 1.4%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한 사람 몇 명입니다? 0.0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끝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핵심은 백신 보급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치료제입니다. 백신 보급률이 60%만 되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노인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백신을 보급하는 건 노인부터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 우리나라도 지금 6월 달부터 65세 이상을 접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몇 달 안, 지금은 70세 이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다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걸려있는 사람만 죽든지 살든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느냐?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뭐 행복하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원래 다국적 제약사에서 지금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 혹은 곧 이걸 갖다가 연구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할 그런 업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백신을 공급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예상 공급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몇 개냐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대충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이 두 번 맞을 수 있는 양을 공급한다. 그 목표예요. 그리고 그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냐면 130억 개. 130억 개를 올해 말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자,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공급이 잘 되면은 우리도 가능성이, 우리는 선진국인데 돈만 주면 사올 수 있어요. 그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자기들 국민들 다 맞고 나면은 2차까지 다 맞고 나면 계속 욕심을 안 부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말이 7천만 개 정도를 확보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 공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좌우지간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제약사에서 전 세계에 특히 선진국 같은 돈 많은 나라에는 다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할 적에는 한 지금부터 6개월 후에는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그런 어떤 비율이 나올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정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네? 뭐냐면 백신이다. 너 백신 공급 뭔지 알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1년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어 이 부분에 그러지 않고는 정권적인 참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겠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고는 정권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6개월 정도는 저는 생각할 적에 행복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행복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하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적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백신이 거의 다 노인들한테 공급이 되죠. 그러면,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영양과학교를, 이 청춘행과학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정말 그동안 1년 동안 그 공부를 못했고 1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푹푹 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다면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6개월 후에는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를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 것이 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복덩어리입니다. 그 문제가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의 이 전도의 핵심, 우리 행복학교의 핵심, 우리 전도 물품이 소금으로 아니면 길이 보여요. 그러면 좀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하고 소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면 또 사야 돼요. 우리 소금을 맛을 보면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오늘 소금에 대해서 한 3편 정도 간단하게 보고 우리 소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우리 강사님들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식탁위로 은밀하게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의 충격적인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마구 버린 것들이죠. 이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는데 이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발견된 사실이 정부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먼저 남지현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의뢰해 국민목표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판 중인 국내산과 외국산 천일염 6종류를 분석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직접 서울의 한 대형마트와 염전에서 판매 중인 천일염을 구매해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천일염 시료를 현미경으로 150배 확대하자 파란색 조각이 보입니다. 직경 0.87mm, 플라스틱 용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조각입니다. 플라스틱들은 뭐 파란색이나 연두색 그런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거든요.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자 눈에 보이지 않던 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분 종류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물병이나 스티로폼, 비닐이나 로프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국에 있는 염전 10곳의 소금을 추가로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미세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에 증발시켜 채취하는데 바닷물이 온통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서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개와 수돗물에 이어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전입니다.
서목사님. 네. 예천 소금은 동영상이 안 돼요. 아니도 그 앞에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 오늘은 소금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물은 짠물입니다.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역행하면서 저는 왜 소금 먹는 것을 권장할까요?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짠물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방법이 생뚱맞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 린거액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린거액은 사람 몸에 소금물을 투여함으로써 각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해서 사람의 몸을 정상화시킵니다. 린거액의 소금은 값싼 자연염이 사람의 몸을 강력하게 환원시켜서 세포의 생생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앞에 나오는 영상은 엄지의 제왕에서 한재광 박사님이 소개해주시는 소금의 설명입니다. 소금은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고,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혈전, 내지는 지방 덩어리, 노폐물 등이 안 생기게 하고요. 혈액순환하고 신진대사에 최고가 나중 소금입니다. 오늘 핵심이 녹슨 혈관, 늙은 혈관, 노화된 혈관을 해충합니다. 보온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금입니다. 예찬 한번 싹싹. 돌아가는데. 예찬에 우리 소개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소금 소개하러 갔죠. 제가 지금 소금을 한 7년째 써보니까 보석이 보석. 저만 아니고 실제로 써본 분들을 나오셔서 우리 잠깐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숙 사관님, 우리 김해 우리 영문교회에서 최고 스타로 계시다가 지금 의성에 가셔가지고 의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 최민숙 사관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5분밖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저는 이제 김해 구세군 교회에서 사역을 9년 차 때 이제 정근을 의성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 의성 김해에서 매일 소금 그 돈원과 이게 협조를 받으면서 3년 동안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행복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매일 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예, 매주 하려면 매일 전도를 나가야 돼요. 예, 한 달에 한 번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데, 그때는 매일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이 교회를 그냥 찾아왔어요. 눈이 안 좋았는데 그 눈 세척제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눈 세안기를.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 교회를 전혀 모르시고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보신 분이 그 눈 세안기, 노인행복학교에서 눈 세안기 한번 사용해 봐서 좋다고 해서 오시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교회 중심 멤버로 또 어르신